당 중독, 당화된 것에 가장 빠른 해결법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당의 특징이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서로 뭉치는 거예요. 이러한 당이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에 들러붙는 거죠. 그런데 이 끈적끈적 들러붙고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당의 성질을 분해하고 흩어놓는 가장 잘 하는 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덜 먹고 막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이어트 방법이잖아요. 소금물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해보시면은 좀 더 지방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몸의 조건으로 만들게 돼요. 죽염수만 꾸준히 드신 분들 대부분 한 6kg 가까이는 다 감량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고혈압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먹어도 되냐? 저는 비만의 원인이 서구식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는 거에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저희가 비만이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비만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비만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로는 이제 비만의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 이러한 어떤 정제당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고혈당이 발생을 하고 고혈당 상태에서 이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혈중에 굉장히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는 역할도 하지만 사용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을 저장하게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구식 음식이냐가 아니라 음식이 달아진 것, 당분을 많이 사용하는 것, 탄수화물을 누적되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서구식 음식이냐, 아니면 한식이냐, 아니면 채식이냐 이런 논리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결국에는 설탕과 밀가루와 같은 정제당과 같은 이 단 음식을 많이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식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아니죠. 한식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탄수화물이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이라는 문화와 반찬 문화에도 다 설탕을 넣기 때문에 반찬 하나에 설탕 양은 작지만 이것이 여러 반찬을 섭취하게 되면 설탕 양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구식이냐 아니냐, 뭐 육식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단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비만 관리를 하셔야 비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맛있다 막 음식 포르노라고도 하더라고요.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어디 가면 맛집이다 하면서 막 보여지는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음식. 대부분 보면 탄수화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화려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음식 속엔 탄수화물 비율이 과거보다 확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이 달면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물을 넣거나 아니면 소금을 넣으면 단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짠이라는 음식도 생기게 된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당 중독, 그다음에 당화된 것에 가장 빠른 중화법과 해결법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 중독 현상, 그래서 요즘 나 탄수화물 중독이야 이런 말들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었는데도 계속 무언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땡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언제 생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케이크류들 보면 한 조각으로 만족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먹어도 또 먹게 되고 그리고 단 음료수 한 잔 다 마셔도 별로 배부르다는 느낌을 안 줘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당 중독인데요. 이럴 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과 싸워 맞서주는 것도 소금이고 이 당을 해독하고 중화하고 당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항상 입에 뭔가 단 게 들어가야지 안정이 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제가 소금을 들여봤더니 이상하게 제가 단 게 안 땡겨요. 그리고 식욕이 좀 조절이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당 중독, 해결사 이런 표현도 맞지만 우리 몸에서 계속 무언가 땡기게 됐던 건 결국에는 내가 먹어온 당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땡긴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고 더 뭔가 먹고 싶으니까 또 탄수화물을 먹고 또 당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딱 소금을 먹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당을 소모하고 분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소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 중독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당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거예요. 끈적끈적 늘러붙는 거죠. 그래서 엿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또 탕후루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이 당의 특징이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당이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도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에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당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환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끈적끈적 눌러붙고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당의 성질을 분해하고 흩어놓는 가장 잘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어떤 당의 합병증, 당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에 가장 좋은 해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소금 전도사고 죽염 전도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나 죽염을 드시고 살 빠졌어요 라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식단 코칭을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도와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꼭 제가 죽염수를 하루에 2리터 내지는 3리터 이렇게 드시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식단을 제대로 하신 분들도 효과를 내지만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식단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서도 막 9kg가 빠졌다, 6kg가 빠졌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는 이제 식단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지만 이 소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실감하고 느끼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 분해로 갈 것이냐, 저장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인슐린의 농도입니다. 근데 인슐린의 농도를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탄수화물이나 정제당을 드시지 않아 주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데 쓰여지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의 그 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금의 제흡수입니다. 나트륨의 제흡수입니다. 즉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 농도를 계속 높여서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고 제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소금을 잘 안 드시는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제흡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소금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릴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이 소금물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저장 모드로 가지 않고 분해 모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덜 먹고 막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이어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 조건을 소금물로 죽염수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해보시면은 좀 더 이 지방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몸의 조건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제 식단도 노력하시고 운동도 하시면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례를 보면 죽염수만 한 달 정도 꾸준히 3리터 정도 드신 분들 대부분 한 3kg에서 6kg 가까이는 다 감량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식단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바디라는 걸 측정을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경험자긴 한데요. 이제 근육량은 늘리고 이제 지방량은 줄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몸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지방을 분해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슐린의 그 농도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인슐린 농도는 저희가 측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데 우리가 인바디 상에서 내가 근육을 잘 만들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체수분량입니다. 그래서 체수분을 먼저 채워 놓으시면 아주 지방을 잘 빼내시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돼요.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의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알게 된 거기도 한데요. 체수분이 채워지면 비례적으로 근육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해도 근육이 이제 찢어지면서 재생이 되면서 근량이 올라가지만요. 수분이 채워지면 근육의 주성분이 한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를 좀 더 잘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잘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체수분을 빠르게 채워서 근육량을 늘리는데 이것을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마시기인데 물마시기를 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 먼저 충분히 채워주시면 약간의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부종이 생기면서 근육이 땡땡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을 잘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식단도 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체수분이 채워지지 않겠죠.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그럼 당연히 근육량이 올라가지 않겠죠. 당연히 지방이 떨어지지 않겠죠. 예, 이런 분들이 극단적으로 더 수분량을 줄여서 하시게 되면은 근육량이 느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체성분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체성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체수분을 먼저 활용을 해 보시면 아마 더 빨리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드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금 섭취할 때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만큼의 농도로 얼마만큼 먹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물 500ml에 소금 3g 정도 이렇게 많이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한 0.6%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병원 가면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가 0.9%예요. 그러니까 0.6% 정도의 소금물은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0.9%의 링거를 맞을 때는 환자분들이 주로 병원 가서 링거를 맞는데 환자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염도니까 먹는 건 당연히 0.6%는 누구나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양이 중요하겠죠. 이걸 몇 병을 마실 거냐. 0.6%의 소금물 500ml를 하루에 저는 만약에 좀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3리터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소금의 총량이 한 18g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평소에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체액의 삼투압이 0.9%가 망가져 있거나 저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하루에 커피 7잔 마셔요. 저는 물을 안 마셔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눈도 못 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18g을 드시게 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은 한 2리터, 그러니까 그리고 3g보단 한 2g 정도, 그래서 하루에 10g 내외로 드셔보시고 이때 부종이 생기면 하루 정도 쉬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부종이 없다 그러면 이제 10g에서 11g, 12g 이렇게 차차 늘려가서 18g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소금의 배출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고정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차츰차츰 늘리면 얼마든지 드셔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나트륨 배출량은 보통 1600g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면서 이제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건강인들은 누구나 하루에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루에 20g 이상, 많이 먹을 땐 40g도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이제 밥을 먹을 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18g 드셔도 이제 식사로 10g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소금의 총량은 제가 계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부종이나 두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소금의 배출량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혈압인 분들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혈압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장애가 원인입니다. 결국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 오는 거죠.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잘 혈액을 뚫고 나가는, 혈액을 끌고 다니면서 전신에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로 되어 있거든요.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혈압이 있다는 건 평소에 소금 부족과 물 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소금과 물을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평소에 소금과 물을 안 드셨기 때문에 어때요? 부종이나 두통 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훈련을 하시면서 빼내는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오히려 혈압약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금이 가장 좋은 혈압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먹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의 혈압을 또 소금물로 끊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각자에 맞는 소금량을 찾으시고 편안하게 조절해 나가시면 우리가 달리기를 처음부터 10km, 20km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5km씩 달리면서 6km, 7km 늘려 나가는 것처럼 소금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배출량은 충분히 늘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